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1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스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이날 아우어 대사는 조 장관과 남북관계 추진 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특별한 외국인 손님과의 대화가 준비돼 있죠. 7월의 통일 비정상회담은 미국인 에런 그리고 해리스와 함께했습니다. 유쾌했던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내리는 거리에서 하나, 둘, 셋. 오늘도 꿀잼.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조호경이라고 합니다. 통일 비정상회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한국어 두 분 다 잘 하시죠? 네. 어느 정도. 못하시면 안 돼요. 네. 영어 잘하세요? 아, 영어요? 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미국 국적인 에런 씨와 브라운 테리스 씨 모셨는데요. 테리스 씨 나오신다고 해서 진짜 기대했어요. 그 방송에서 저 그거 진짜 즐겨보는데 노래하시는 거 진짜 비 내리는 한 소절 해주세요. 보셨군요. 네네. 노래 불러줘요? 네네. 목도 안 풀었는데 할 수 있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예. 너무 좋아요 진짜. 다음은 뭔가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정말 조각미모의 에런 씨 나오셨는데요.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죠? 제가 미리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조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라서 그래서 뭐 한국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됐어요.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접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엄청 재밌었어요. 네. 엄청 재밌어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한국에. 한국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으신 거예요? 바로 그 팝 문화요. 팝 문화? 뭐 LA랑 다르게 좀 뭐 더 재밌게, 더 편하게 놀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엄청 더 재밌었어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거 말고요. 그냥 뭐 LA는 거짓말. 야 친구야.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인데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개방된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 통증을 겪기도 했잖아요. 혹시 뭐 브라운 테리스 씨도 흑백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받아본 적은 있죠. 이게 미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방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는 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릴 때 쇼핑할 때 이게 어떤 매점 들어갈 때 이게 그 직원이 계속 쳐다봐요. 아니면 따라가거나 이게 뭐
네가 뭐 훔칠까봐 이제 계속 붙어 다녀요. 그건 너무 약간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인 것 같은데 이제 백인 친구도 많고 약간 차별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굳이 이 서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인종차별 동영상 보니 그거 진짜 기분 나쁘죠. 근데 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인종차별인지 없는지 그런 거 다르지만 뭐 하긴 네, 아직도 있죠. 인종차별은. 그럼 네, 엄청 나쁜 일이죠. 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혹시 뭐 한국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직접 받은 경험이 없는데 뭐 곱게 살았네. 네. 아니 뭐 그냥 뭐 어디든지 가면 어떤 뭐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뭐 찜질방이나 아니면 그냥 식당 그런 거 외국인이구나, 외국인 와서 그래서 뭔가 그냥 느낌만 네, 이상해요. 기분이 안 좋나요? 그런 시선을 받을 때? 조금? 네. 근데 뭐 그리 심하지 않아요. 저도 막 그렇게 심하게 겪은 적은 없는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흑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탈 때 자리가 이제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꽉 찼는데 이제 자리 하나 있어요. 이쪽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기 앉으면은 저를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가끔. 한쪽에서는 흑형이라는 이미지 있는데 이게 뭐 멋있고 뭐 농구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이미지 있고, 또 동시에 흑인은 무섭다, 약간 뭐 서고만 쓴다, 막 약간 양쪽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빠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실제로 흑인과 백인이 다른 점이 뭐 영어 지난해로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이 무려 3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갈등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북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대학교 때 이제 저는 무슨 한국어 프로그램을 했는데 가끔 이제 교수님의 초대로 이제 탈북민이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많은데 보통은 다 약간 진지하고, 물론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 너무 좀 무섭고 약간 이해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막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가서 파티하진 않는, 할 것 같지 않은 느낌? 파티하지 않는 그냥 한국 와서 그냥 살고 조용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느낌이었어요. 내 친구도 제가 혼혈인 거 그냥 알아도 뭐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탈북민도 똑같은 인종인데 남한 사람들이 그냥 다르게 생각해요. 뭐 북한 사람들 뭐 다르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느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탈북민에 대한 차별은
약간 한국에서의 약간 외국인들의 차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몰라서 약간 하는 차별, 일부러 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근데 몰라서 하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약간 교육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바꿔야 돼요. 어떤 취직하다 공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말씨가 왜 그래요? 하면 아, 저 탈북자인데요 하면 아 됐어요 하고 또 끓여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손님들은 바지를 가져왔다가도 진짜예요. 아 북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해서 그럼 북한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하는데 맡겨보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한국에 금방 왔을 때는 그냥 내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라는 거 절 티내지 말아야지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벽이 있는 거죠. 어떤 한국 방송의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그런 뭐 일단 그 북한 뭐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뭐 북한 사람이라도 그냥 평범한 역할 아니면 그런 이미지 그냥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놀리면 그냥 그 문제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사투리 들으면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아 그게 다른 말이다 약간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은 통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자랐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막 너무 그거는 바꿔야 된다 하면은 적응을 못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런 뭐 어려운 사회적인 뭐 회담 같은 거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뭐 떨렸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네네네, 엄청 재밌었어요. 매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었고 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저희 한국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도 꿀잼! 세계 곳곳에서 석유와 히토류를 비롯한 지하 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전 남북은 공동으로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유망사업. 바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입니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해 잠재가치 높은 광물의 매장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2007년 7월 28일)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북한의 외딴 광산 마을에 15명의 외지인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지하자원 공동조사 남측 대표단. 이들이 간 곳은 함경남도 동해안에 위치한 단천인데요. 마천령 산맥과 부전령 산맥의 고산 지역으로
평양에서 헬기로 1시간 반.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육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심양, 인천에서 심양을 통해서 심양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평양에서는 북한에서는 직송기라 그러죠, 헬기를. 근데 그 헬기를 타고 단천으로 이동을 하죠. 미개척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북한. 한반도 광물 자원의 70% 이상, 220여 종류의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특히 단천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인광석 등 19개 광종이 매장돼 있고 36개의 광산이 밀집된 북한의 대표적인 광업벨트 지역입니다. 금덕 아연광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최대의 아연광산입니다. 그 아연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아연 도금 강판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 제철 산업의 샘물이 굉장히 온도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샘물을 받으려면 용기가, 보통 용기는 안 돼요. 다 녹아버리니까. 근데 그걸 받는 용기를 마그네사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철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자원이죠. 그 마그네사이트가 그 지역에 아주 풍부하게 단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데 세계 3위의 매장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 조사는 2005년 7월 진행된 경제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안인데요. 처음 논의 시작은 뜻밖에도 쌀과 비료 지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무상으로만 이렇게 쭉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남쪽에서의 뭐 퍼주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무상이 아닌 유상 지원을 하자. 그래서 북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원부자재를 지원을 하고 그 대가를 상환받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제12차 경추위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이 합의사항을 위해 남측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북측에서는 명지총회사가 이행기구로 지정됩니다. 2007년 남측에서 의복과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어치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공업 차관이 진행되는데요. 2008년 초 북한은 경공업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 1000톤으로 현물 상환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부자재를 구입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하는 거는 조달 구매를 하도록,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달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차액이 생기잖아요. 보통 한 95% 내지 6%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에 설명을 했더니 8천만 달러를 다 보내줘야지 차액 나는 거를 안 보내주면 우리는 손해 아니냐. 저희들이 조달 구매의 특성이라든지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북에서는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서 단천에 간 우리 측 대표단은 검덕, 룡양과 대흥 등 3개의 광산에 대한 매장량과 품위 등의 지질조사, 생산 현황과 설비 보유 실태 등 광산 개발의 기본적인 사항 조사, 전력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여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 날 가서 8월 11일 날 돌아오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8월 한 7일부터 8일부터 한 2, 3일 남겨놓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북한 지역이 완전히 장마가 돼가지고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평양에서 헬기가 와야 되는데 평양에서 헬기가 못 온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교양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놔라.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사실은 그 평양에서 우리가 갈 때도 한 15일 정도 먹을 것 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현지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광산이 완전히 그 산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필품도 떨어져 가고 북쪽도 상당히 당황했고. 지루한 며칠이 지나고 날씨가 맑아지자 조사단원들은 숙소에서 나와 하늘만 바라보았는데요. 멀리 상공에서 헬기가 보이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1차 조사가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처음이었고 이제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자꾸 동요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달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후 광산의 현지 조사가 또 이뤄졌지만 2007년 7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하자원은 우리 세대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 후손도 이용해야 됩니다. 이는 중요한 국보거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